오늘은 1940년에 태어난 전상국 작가의 단편소설 집박이 둥지 속의 뻐꾸기에 등장하는 강대규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. 분교의 임시고용원에서 교사 보조 교원인 임시강사로 다시 교원 양성소를 단기로 마치는 운까지 따라 본교의 정식 선생이 된 강대규 선생에 대해 다른 선생들이 갖는 적대감은 대단한 것이었다. 강 선생이 다른 선생들한테 별로 환영을 못 받는 것은 그런 입지전적 경력 때문이 아니라 별것 아닌 학력답지 않게 매사 아는 게 많은 데다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단 한 걸음도 물러설 줄 모르는 그 깐깐한 성미가 동료들에겐 몹시 껄끄러웠던 것이다. 부임할 때 나는 본교 교장한테서 임시고용원 강씨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. 학교에서 정식으로 채용해 쓰던 고용원 이씨가 풍을 맞아 팔다리를 못 쓰게 되자 이씨 대신 학교 일을 맡아 해주면서 자신은 그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는 사람이 강대규 씨라는 얘기였다. 10년 이상 학교 일만 해온 사람인데 일을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해고해서는 안 된다며 이씨가 사표를 쓰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사람 누구도 이씨 자리에 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얘기였다.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채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그 일이 무엇이든 뛰어들었다. 농번기에 이 집 저 집을 돌며 농사일을 돕는가 하면 집을 짓는 집에서 부르면 그 일에도 매우 열심히 매달렸다. 마을 어느 집에 소송이 나면 열일 젖혀두고 그 일을 맡아 해결해 주곤 했다. 문제는 그가 원리 원칙만 찾는 그 융통성 없는 고집에다 선생들의 자존심을 뭉텅뭉텅 뜯어먹기에 딱 좋은 그해 박학이었다. 결코 많이 아는 채 뽐내는 것이 아닌데도 그와 몇 마디 나누다 보면 그가 이쪽보다 한결 다른 차원에 서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 문제였다. 이 소설에는 강대규 교사와 대비되는 인물 권진평 사장이 있습니다. 권 사장은 공무원들에게 접대와 상납을 하면서 식품 군납 공장을 차리는가 하면 정부에서 화전 정리 사업을 벌일 때 개간이라는 명목으로 인목이 울창한 산지를 헐값에 사서 개간 허가를 받는 즉시 엄청난 인목을 벌채해서 떼돈을 번 다음 그 산지를 농지로 조성한 것처럼 꾸며 산값의 수십 배로 되팔기도 합니다. 권 사장은 그렇게 해서 번 돈의 일부로 지역사회를 위해 길을 닦아준다든지 마을 회관을 지어주고 오지 마을에 버스 노선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국민학교 육성회장이 되어 선생들을 접대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몇 가지 비품을 넣어주기도 합니다. 그것들은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드는 보험이자 투자입니다. 그것을 알고 있는 강대규 선생이 단호하게 말합니다. 지역사회 발전 어쩌고 하면서 쿠린 냄새를 감추려고 하는 걸 미화할 필요가 없는 거요. 그게 다 사기입니다. 실제로 권 사장은 얼마 후 불법 사업을 일으켜 그렇게 지역사회에 쓴 비용의 몇 배나 되는 돈을 긁어 모으려다 강대규 선생의 반발에 부딪힙니다. 자유당 시절부터 그때까지 계속 집권당의 세력 중심부에 튼튼한 줄을 대놓고 있다는 걸 여러 면에서 과시해 보인 권 사장과 맞선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치기였다. 그러나 달걀로 쳐서 바위가 그 흔적이라도 남겨야 그냥 무심히 지나치던 사람들이 그 바위를 달리 쳐다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게 강 선생의 말이었다. 평소 과묵하고 매사를 무난하게 처리한다 싶던 사람이 일단 마음을 오지게 먹었다 싶으면 불에 달군 쇠였다. 강대규 선생 같은 존재는 우리 사회의 소금과 같습니다. 바닷속에 소금이 3.5%만 있어도 바다는 부패하지 않고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생존과 성장을 돕습니다. 우리 사회에도 권 사장 같은 부패한 자들이 똥을 싸지르고 다니더라도 강 선생 같은 소금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썩지 않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. 나는 비록 용기가 부족하여 소금이 될 수 없지만 내 주위에 있는 소금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데에는 동참하고자 노력합니다. 그런데
내가 졸업한 대학의 동문사회에는 소금이 3%도 안 되는 것 같아 부끄럽기만 합니다. 감사합니다.